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한 달 전에 리뷰하려 했던 시계를 드디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슬림 쿼츠 시계로 알리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이죠. 파가니 디자인이란 브랜드이고 이 회사 시계에서는 드물게도 만원대 쿼츠 제품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15.75달러로 약 19,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제품이죠. 이 리뷰가 늦어진 점은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살피는 과정에서 제가 케이스백을 열고 닫다가 글라스를 깨뜨려 먹게 되었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긴 한데 깨진 김에 글라스를 교체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미네랄 글라스를 따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깨진 유리 조각들을 다 제거하고 다이얼 표면의 작은 조각들까지 전부 없앴죠. 다음은 미네랄 글라스와 부착용 본드가 필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라스가 많은 이유는 직경에 대해서 정확한 사이즈 측정에 확신이 없어서였죠. 예전에 한번 글라스를 교체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실수한 게 이 글라스를 감싸는 가스켓링에 끼워지는 사이즈를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이 연질의 플라스틱 소재 부품이 글라스와 케이스를 연결하는 링인데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글라스를 끼울 수 있게 약간의 단차가 존재합니다. 제가 측정했을 때는 직경이 38mm, 두께가 1mm로 나왔는데 가스켓링을 고려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작은 글라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36.5mm, 37mm, 37.5mm까지 전부 구입하게 되었죠. 가격은 하나당 2,500원 정도니까 뭐 4개를 구입해도 만원밖에 안 해서 금액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박스는 시멘트 본드인데 끝이 바늘처럼 뾰족해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본드이죠. 용도에도 워치 크리스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글라스의 측면에 발라서 붙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우선 구입한 글라스를 차례대로 맞춰 보았는데 36.5mm는 틈이 많고 움직임이 좀 심하더라고요. 다음으로 37mm를 맞춰봤는데 역시 약간의 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7.5mm를 끼워봤는데 딱 떨어지고 끼우고 난 후에도 쉽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딱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8mm를 끼우려고 했을 땐 가스켓링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양한 사이즈로 여유있게 구입을 하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37.5mm의 글라스로 작업을 확정했고 본 작업에 들어갔죠. 일단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분해가 필요합니다. 밴드를 분리하고 케이스백도 열면 무브먼트가 보이죠. 다이얼을 분리하려면은 용두를 먼저 빼야 하는데 특정 위치에 푸시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서 용두를 빼면 분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무브먼트 홀더를 빼면 다이얼을 뺄 수가 있는데 이 시계는 특이한 게 케이스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이얼을 밀어서 앞면으로 빼야 하는 구조이죠. 뒤에서 이렇게 밀면은 가스켓링과 다이얼이 같이 분리가 됩니다. 보시는 이 가스켓링과 글라스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게 핵심이죠. 일단 손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링과 글라스를 맞춰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았죠. 처음에 본드를 글라스 측면에 발랐다가 앞뒷면에 이 본드가 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다시 긁어내고 글라스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링에 얇게 본드칠을 한 다음에 부착을 해봤죠.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고 다이얼을 다시 케이스에 넣은 다음에 위치를 잡아준 후에 글라스를 끼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잘 안 들어가는데 원래는 푸셔 장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라스를 또 깨뜨릴까봐 그냥 손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죠. 이게 다이얼을 앞에서 넣고 글라스를 고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끼우는 과정에서 시간 정렬이 틀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끼우고 나서 발견을 한 거는 안쪽에 생긴 손자국이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와 가스켓링 사이에 본드 자국이 살짝 남아 있어서 눈에 거슬리긴 하죠. 역시 글라스를 끼웠다는데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재조립을 하면은 수리가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를 소개해야 할 텐데 시계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알로이 재질이고 40mm의 집게
직경 6mm의 두께로 상당히 슬림한 외관을 하고 있죠. 밴드는 메쉬 밴드로 폭이 20mm입니다. 글라스는 하드렉스이며 일본산 쿼츠 30m의 방수 성능을 지니고 있죠.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슈퍼 슬림과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시계가 기능이 많지는 않지만 극도로 심플한 컨셉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죠. 블랙 다이얼의 뾰족한 바형 인덱스의 바깥쪽으로 작게 아라빅 분표기가 되어 있죠. 상단에는 파가니 디자인의 로고가 작게 들어가 있는데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센터 세컨드는 시분 핸즈에만 있고 인덱스처럼 얇고 뾰족하네요. 이 시계는 초침이 없는 시계로 미니멀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침이 없어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이 쉽진 않고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소리를 들어보면 작게 초침 소리가 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글라스는 플랫한 하드렉스로 굴절이 없어서 다이얼이 또렷하게 보이죠. 케이스는 글라스와 닿는 면에서 살짝 꺾임이 있으며 얇은 측면을 지나서 후면으로 갈수록 경사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죠. 측면의 두께가 6mm로 상당히 슬림한 제품인데 제가 리뷰해본 시계 중에서는 아마 가장 얇은 것 같네요. 용두는 푸시풀 방식이며 아주 작게 들어가 있고 데이트 창이 없어서 용두를 뽑으면 시분 조절만 가능합니다. 후면은 스냅백 방식이며 케이스가 20mm 직경이고 원형으로 살짝 튀어나온 형태이죠. 케이스백에는 로고를 중심으로 재질 방수가 작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오픈하면 세이코사의 VJ20 쿼츠가 장착되어 있죠. 슬림한 시계에 주로 사용되는 얇은 쿼츠라 보시면 되고 특이한 점은 코일 부분에 붉은 필름 같은 게 덮여 있죠. 밴드는 평범한 저가형 메쉬 밴드인데 이런 심플한 시계들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봅니다. 20mm의 밴드 폭은 일반적인 사이즈긴 한데 시계가 워낙에 슬림하다 보니까 이런 얇은 밴드들이 어울릴 듯 하네요. 그리고 러그 바깥에 피놀이 뚫려 있어서 스프링바를 빼기가 편한 방식이죠. 버클은 이중 잠금 방식이라서 꽤 유용해 보이는데 새 제품이라서 상당히 뻑뻑합니다. 손톱이 빠질 정도로 굉장히 뻑뻑했죠. 착용을 해보면 일단 깔끔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쓸데없는 요소들이 없어서 심플함을 잘 살리고 있고 가격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극도로 얇은 두께는 손목 위에서 가볍게 얹어진 것 같죠. 59g으로 매우 가벼워서 편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캐주얼 드레스 둘 다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복장의 제약도 없을 것 같네요. 이 시계에 대한 제 평가는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저는 최종 후보에 올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후하게 준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단순하죠. 일단 단점이 잘 안 보입니다. 2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컨셉에 충분히 부합하는 시계이죠. 심플과 슬림함을 바탕으로 적당한 사이즈와 스펙으로 가격 이상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즐겨 차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류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가격 거품이 없는 좋은 시계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알리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런 미니멀한 시계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시험 삼아서 몇천 원짜리도 제가 사봤는데 리뷰할 만한 퀄리티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파가니 디자인의 이 제품은 꽤 쓸만한 수준일 겁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